선거에 힘을 보태달라는 당의 간곡한 부름에 기꺼이 응했습니다. 이번 선거의 정신은 껍데기는 가라입니다. 미래 서울의 중심축이 돼서 강북 시대를 열어갈 이 지역에 586 구태 정치인이나 당대표의 방탄 2차전을 보자 할 돌격병 후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.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재정 복지통으로도 알려진 실력 있는 분 같아요. 근데 여의도 정치를 들어오면 항상 경계를 해야 할 게 있습니다. 귤화위지, 귤이 탱자가 된다는 거죠. 예. 이 저격수 유혹에 빠져들기 쉽습니다. 우리 윤희숙 후보님 일단 공천을 받게 되신다면 제가 환영하고 오시면 탱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같이 노력하십시다. 자, 얼마 전에 586 운동권, 특히요, 지금 방금 영상에 나왔죠. 임종석 전 비서실장에 대항해서 출마 선언을 하신 분이 계신데요. 바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. 앞서 지난달 말 뉴스와이드는 임종석 전 실장 인터뷰를 가졌거든요. 오늘은 윤희숙 전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요즘 뭐 바쁘시죠? 굉장히. 네, 며칠 바빴습니다. 알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. 네. 말씀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뉴스와이드 시청자분들이 여전히 궁금해하실 수도 있어요. 얼마 전에 끝난 인요한 혁신이 당시에도 합류 요청을 있었는데 그때도 거절하셨다는 소식이 있었어요.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치를 이제 안 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하신 분이 있는데 이번 총선 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. 어떤 이유입니까? 그 당시 혁신위원회는 합류를 해도 혁신에 진짜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좀 회의가 있었고요. 왜냐하면 혁신위원회 실제적인 권한이 별로 없었고 그랬는데 이 총선에 관해서는 이번 총선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. 당이 이런 큰 그 의미가 있는 선거에 기여해라 부탁을 한 마당에 제가 뭐 당연히 응해야죠. 당인으로서.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들으시면 지금 해외에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섭섭하지 않으실까요? 그때도 섭섭해 하셨는데 문제는 서섭해 하실 부분은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고 그 당시에 당 지도부지요. 그 혁신위원회에 그 적절한 신뢰감이 있는 권한을 미리 주지 않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와서 혁신위원회 얘기하실 거는 아닌 것 같고. 그렇습니다. 아니 또 갑자기 제가 인요한 전 위원장 얼굴이 갑자기 떠올라서 네. 질문 좀 드렸는데 일단 총선 출마 이유는 당의 요구가 있었다. 그걸 좀 거절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. 이런 취지 말씀이신데 자 원래 의원직은 서울 서초갑이었습니다. 지역구가.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시 출마를 하면은 그쪽 또는 그 근처 아니면 그와 같은 맥락의 어떤 지역구 이렇게 예상하신 분도 꽤 있었는데 한강을 건넌 중구 성동구 갑입니다. 바로 이쪽으로 올라갔는데 왜 그 지역구입니까? 국민의힘이 지난 선거 때 강남만 가져갔잖아요. 강남 플러스 용산. 예. 그렇게 해서 무슨 강남당처럼 되면 저는 정치 못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서울 전역에 신뢰와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작점이자 교두보는 딱 그 성동입니다. 현재 위치상으로도 그렇고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발전 단계별로도 그렇습니다. 지금 매우 글로벌 도시적인 부분도 있고 또 혐오 시설들도 있고 그리고 아주 전통적인 서울의 모습이 같이 있어요. 거기에 그 다양한 이해를 조절해내서 좀 상생의 도시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도시 또 새로운 서울의 모습에 굉장히 중요한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어떤 정치인의 희망과 욕심 이곳이 좀 미래의 변화를 미래적인 에너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곳이다. 이런 판단을 제가 했습니다. 혹시요 임종석 전 실장이 중구 성동갑 출마하겠다는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. 그 상황에 영향을 좀 줬습니까? 임종석 실장이야 거기가 원래 텃밭이니까 그죠, 나온다면 원래죠. 그쪽으로 나올 거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지역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컸고요. 근데 임종석 실장이 나오신다고 하면은 더 좋죠라는 생각은 했습니다. 근데 임종석 실장이 나오지 않고 친명 후보가 나온다고 해도 역시 좋죠. 그러니까 이거 상대에 대한 의미는 국민들 앞에서 아주 그 센 싸움을 제가 출마 선언에서 얘기했듯이 생각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왜 우리 시대에 지금 이 586
그 운동권 세력은 예. 좀 집에 가셔야 되고 다음 세대에게 길을 열어줘야 되느냐 이런 싸움을 하는 것도 의미 있고 예. 친명 후보와 개딸 전체주의가 왜 시대와 이렇게 안 맞고 태행적인지를 얘기하는 싸움도 저는 환영입니다. 그러니까 누가 나와도 좋은데 예. 지금 이제 일단 임종석 선생이 거기 먼저 후보가 되셨으니까 지금 이렇게 대립 구도가 서 있는 거죠. 아직 후보가 된 건 아니고 출마 선언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지금 후보 등록을 해놓은 예, 상태. 예. 그러니까 공천을 받으실지는 모르죠. 저도 그렇고.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사실 이 모양이 윤희숙 전 의원과 임종석 전 실장의 어떤 대립 경쟁 뭐 이런 구도로 좀 비춰졌는데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탱자 부대장이다. 약간 보면 약간 이렇게 폄하하는 표현인데 그런 표현을 쓰신 게 하나가 있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뭐 1인당 뭐 소득 얘기하면서 경제 기본 지식도 없다. 또 이렇게 이 뭐랄까요? 이거 비판일까 일가를 하셨어요. 이 두 가지인데 일단 탱자 부대장이다? 이거 무슨 뜻입니까? 아니 그건 좀 전에 영상도 보셨지만 여의도에 오면 사람들이 예. 원래 초심을 잃고 귤이 탱자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. 그래서 예. 조심해라 이런 말씀을 하셔서 아니 586들은 그 운동권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여의도 와서 대접받으면서 진짜 무임승차 세대라고 얘기가 될 정도로 이미 예. 탱자가 되신 분들 아니냐. 제가 그렇게 받아친 거지요. 이미 탱자가 되신 분들이 아직 파릇파릇한 신선한 사람한테 너 탱자 될 수도 있지 조심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. 그중 탱자 중에서도 대장급 아니냐 그 뜻이네요. 그런 거죠. 그러면은. 탱자 부대 대장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렇고 그 GDP 얘기는 예.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. 굉장히 세게 말씀하셨어요. 그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 위원장한테 너는 경제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.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소득이 줄을 정도로 너무 무능하다 윤석열 정부가. 근데 그 데이터를 보면 국민소득이 줄지를 않았거든요. 이걸 도대체 왜 줄었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. 아니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인구가 안 늘었는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. 예. 왜 이런 얘기를 하나 봤더니 이제 환율 때문에 달러로 계산하면 준 것처럼 보이는 거죠. 그 숫자를 가지고 뭐 외환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줄을 정도로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다. 그러니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다. 이렇게 너무나 대담하고 뭐랄까 좀 제가 지금 너무 직접적인 표현을 못 쓰겠는데 예. 하여간 경제적인 식견이 없는 말씀을 하셔서 환율을 감안 안 하고 그걸만 보고 달러로 환산된 걸 보고 줄었다라고 주장을 했다. 그걸 반박하신 겁니까? 그렇죠. 그리고 줄었다가 아니라 줄었고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니 이건 코미디도 아니고 그래서 예.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놀래서 아니 한 나라의 그 운영을 책임졌던 대통령 비서실장이 예. 저런 말씀을 하시는 게 놀라운 거죠. 저렇게 기본적인 나라가 지금 쪼그라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이 비서실장에 계셨으니 그 임대차법이나 소득도저 성장이라는 게 그래서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. 여러모로 이 시대의 변화나 시대의 과제 앞에서 예. 그 걸맞는 그 요구되는 역량을 가진 이 세력은 아닌 거죠. 알겠습니다. 임종석 실장 여기서도 뭐 앞서 더 많이 얘기하셨는데 좀 경제 관련해서 좀 잘 알고 하세요. 약간 이런 취지 말씀도 오늘도 해 주셨어요. 자,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출마 선언을 한 뒤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희숙 전 의원 이름을 거론하면서 임종석과 윤희숙 누가 경제를 살 것 같은가 요 얘기를 딱 꺼내놨는데 이게 조금 논란이 됐습니다. 그렇죠. 그리고 그쪽에서 그 지역에 또 출마하시는 분들도 약간 불만 표시도 있었는데 일단 윤희숙 전 의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전혀 인연이 없으시다 없죠? 그랬는데 만나본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고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. 만나고 통화한 적이 없습니까? 한 번도 없습니다. 그러면은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전 윤희숙 전 의원의 그 출마 선언 그 얘기를 듣고 딱 한 얘기입니까? 그럼 그날 그 발언은? 그래 보이죠? 그러니까 그 한동훈 위원장은 예. 제가 볼 때는 이 총선 라인업의 그 지금 컨셉을 예. 브랜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원희룡, 김경률, 윤희숙 이런 식으로 뭐냐면 아하. 자기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살아온 예. 깨끗한 사람들
그리고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 같고 그 골목에서 이제 저를 그래도 예. 좀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해야 효과적인 거니까 예.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지금 절박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.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걸 뻔히 아시면서 보란 듯이 또 하셨잖아요. 예. 김경률 선생님 바로 다음에 또 보란 사실 듯이. 거기도 논란이 됐었는데 또 그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이 이 지금 아. 이기는 공천이라는 것에 절박한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약간 불만 표시가 나왔는데 그렇죠. 이게 윤희숙 전 의원께서는 혹시 이제 선거 운동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약간 부담은 안 느끼세요? 아니 근데 뭐 후보들은 이제부터 뭐 경쟁하는 거고 예. 거기 저보다 조금 일찍 가서 하셨던 분들은 예. 이게 서운하실 수 있는데 예. 또 이 지역이 이렇게 호명이 되고 그 또 항의하시는 모습도 또 많이 보도가 됐어요. 그렇습니다. MBC나 뭐 이런 데서 많이 찍어가서 그거 자체가 전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 지형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. 아, 주목도 자체 높였다. 그렇죠. 그리고 그 가서 이제 같이 열심히 경쟁해야죠. 알겠습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한 지 한 달 조금 넘어갔습니다. 그동안 뭐 발언 꽤 많이 주목받았고요. 이 지역 행보도 주목받았는데 한동훈 체제 이후 뭔가 좀 당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걸 느끼십니까? 전체적으로 총평을 하신다면 어떠실까요? 일단 당의 얼굴이 젊어졌잖아요. 젊어졌고 젊어졌다. 그리고 이전보다 국민들의 관심, 이게 애정 이런 것이 지금은 뭐 한동훈 위원장 개인한테 많이 쏠려 있지만 예. 이게 이제 옮겨지겠죠. 옮겨지길 제가 기대하는 거죠. 그나마 한동훈 위원장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겠어요. 그 사랑과 애정을 이제 예. 호기심도 섞인 건데 그것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정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더 당기시고 그 이 총선 라인업을 잘 완성하시면 이제 후보들도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총선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 거죠, 저는.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이런 대통령실과의 그 이른바 사퇴 논란, 약간 충돌처럼 비춰졌어요. 그게 한 주말 정도에서 한 일주일 가까이 굉장히 시끄러웠었거든요. 요건 살짝 걱정은 안 되십니까? 저희 그 당일에는 굉장히 걱정했는데 근데 그 지나면서 보니까 그 사태 역시 예.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 양쪽이 다 이 총선을 얼마나 절박하게 대응하고 있느냐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. 그 처음에 마찰이 일어났을 때는 예.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 의지, 예. 이 총선은 이기는 총선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건 난 눈에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다 이런 태도를 보여줬고 그게 국민들 앞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도 매우 언짢은 느낌을 가졌지만 서둘러 봉합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 보일 때에 저 사람들이 진짜 진지하구나. 총선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구나. 예. 이런 느낌은 준 것 같아요.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의원 시절과 비슷하게 그냥 짧지만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요 질문도 한번 드려볼까요? 네.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 개인 지지율은 상당히 높습니다. 여러 가지 기대치가 반영된 것 같은데 여전히 정권 견제론, 총선 관련성 견제론이 많이 높아요. 아직도요. 이게 괴리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? 뭐 원칙적으로 해야죠. 아직 70일 남았지 않습니까? 70일 동안 초반에는 총선 라인업을 아주 매력 있는 예. 그 라인업을 짜는 거고 저는 그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. 왜냐하면 민주당 쪽이 지금 너무 움직임이 없어서 민주당 쪽이 너무 지지부진해요. 그래서 예. 이 초반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고 보이고요. 근데 그것을 실망시키지 않고 정말 매력 있는 인물들로 라인업을 짤 수 있다면 예. 그러면 한 3분의 1의 싸움은 거기서 끝나는 거고 그다음에 3월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들어가면 국민들한테 희망과 감동을 주는 그런 어젠다를 계속 발굴하고 그리고 예. 후보들도 열심히 뛰면서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또 한 30일 계속 하면 그러면 저는 뭐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.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뭔가 주도권을 쥐고 간다면 요 공천에서. 부분을- 공천까지는 적어도 양쪽 지도부의 싸움이죠. 그 다음부터는 후보들의 싸움이 예. 되는 거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그 대표를 위시한 그 예. 친명 지도부들은 예. 국민들 앞에 공익을 위해서 또는 당을 위한 공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 못하잖아요.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전력차가 현저하게 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. 예. 모든 뉴스의 주도권이 지금 이쪽에 와 있거든요. 예. 그래서 이게 초반에는 지금 잘하고 있는데 공천도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. 이게 지금 앞으로 한 달은 갈 겁니다. 예. 그 한 달 후에 라인업에서 전반전 스코어가 나오겠죠.
자, 지금 사실 여당은 분열이 된 상황이에요. 이준석 신당입니다. 이준석 지금 개혁신당 대표가 뭐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목소리 내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? 근데 뭐 지금 그 분당된 것도 아니죠. 지금 나가서 분리가 된 게 아니라 본인이 제3지대 하겠다 그랬잖아요. 아, 이거는 분당 분열이 아니라 본인이 그냥 나가서 제3지대에 머무르는 거다. 시작은 그랬지만 지금 나가서 예. 그 개혁 보수하겠다, 국민의힘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. 우리나라 정치에 제3지대를 새로 만들어서 기여하겠다. 지금 양당을 극복하는 예. 제3지대를 만들겠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뭐 아니 저는 그런 시도 자체가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고 양당 체제를 보완하는 존재가 건강한 제3당입니다. 근데 그 제3당이 제 역할을 하려면 예. 사실 굉장히 뚜렷한 자기 지향이 있어야 되거든요. 예. 그런 면에서는 아직은 굉장히 미숙하고 정치공학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. 그러나 그 제3지대가 성패가 어떻게 될지는 철저하게 이 양당이 얼마나 잘하느냐. 특히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번에 시도하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이 잘한다면 예. 그쪽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고 국민의힘이 잘 못하면 예. 그쪽의 파이가 굉장히 커지겠죠.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이 모든 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. 혹시 신당 쪽에서 앞서서 뭐 좀 같이 합류하거나 뭐 같이 갑시다 이런 제안을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?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정도는 있었지만 그런 얘기를 제가 직접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한 적은 없는 게 왜냐하면 예. 제가 정치에 들어온 지 4년밖에 안 됐고 예. 의정 활동한 게 1년 반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래서 당에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 보시기에 아쉬운 점이 있는 걸 제가 알지만 예.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정말 죽을 만큼 내가 노력했다. 이렇게 얘기할 제가 자신이 아직 없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이 당 안에서 제가 열심히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, 아직은. 마지막 시간이 금방 뭐 빨리 갔어요.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. 지금 유승민 전 원내대표 네. 국민의힘 잔류 선택했습니다. 그리고 뭐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. 특히 이 잔류 선택 이거 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?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었는데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. 전망만 많았지 예. 본인이 정말 저는 망설였을 거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. 오. 계속 당연히 남아 있는 거로 생각하셨던 것 같다고 저는 전에 듣고 있었고, 그러나 이 총선에 가장 멋있는 모습으로 당에 기여하겠다. 예. 이런 방향은 저는 상당히 전부터 갖고 계셨다고 듣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에 의미를 예. 두는 게 아니고 이번 총선에서 추석권의 당의 이미지를 굉장히 선당 후사의 이미지를 가진 예. 그런 정치인으로서 당을 멋있게 보일 수 있게 하고 그러면서 본인도 멋있어지고 예. 그러니까 윈윈으로 그렇게 해서 당의 굉장히 굳건한 자산으로 다시 예. 자리매김되는 그런 걸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. 저는 예상대로라서 저는 뭐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인터뷰를 임종석 전 실장 또는 국민의힘의 다른 어떤 또 그 지역에 출마하신 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여러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